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4차 나이스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평가 3실 이동선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유통전쟁, 온라인, 아마존과 쿠팡을 통해 본 한국 온라인 소매유통시장 전망을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평가 3실 전명훈 실장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전명훈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명의 스페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이슈를 소개하고 Q&A를 진행하는 순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한국 소매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아마존 및 쿠팡의 비교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은 미국과 한국에서 매우 대표적인 유통기업으로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내 소매유통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급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5년 이후 연간 2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소매 판매액 전체 성장률은 1%에서 5%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상대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침투율에 해당되는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은 17년에 20.7%에서 20년에는 33.5%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증가 폭으로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온라인의 비중 그 자체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소매유통 시장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T 분야의 혁신과 배송 물류 분야의 발전이 양대 축으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IT 분야의 혁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고성능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발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발전,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결제 절차가 대폭 단순화되었는데 이 부분이 유통의 편의성을 상당히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류 및 배송 분야의 발전은 글로벌의 큰 트렌드인데 특히 국내에서는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물류센터가 대형화되고 라스트 마일의 배송 강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특이한 사항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10,000원 내외의 택배 서비스 단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500원 내외로 매우 낮은 단가가 적용되면서 온라인 소매유통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소매유통 시장의 경쟁 우위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 요소에는 차이가 좀 존재하고요. 큰 요소로는 가격 비교 가능성, 물리적 접근성, 전체 구매 과정의 소요 시간, 브랜드 파워, 고객 충성도, 그리고 물류 관리 및 재고자산 부담 등의 요소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가격 비교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에 있어서는 별도의 전문 사업자가 있고 가격 비교가 매우 용이한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입지 경쟁력이나 교통 편의성 같은 차이를 보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전반적인 접근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검색 유입 등의 고객 트래픽이 있는 경우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매 과정의 소요 시간은 오프라인에서는 왕복 시간이 좀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배송 시간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객 충성도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고객 충성도가 낮은 편이지만
일부 기업은 유료 회원을 확보해서 충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직매입 수행의 온라인 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고자산 관리 부담이 없는 것이 온라인 유통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유통시장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쟁 강도는 매우 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 영역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단독몰 등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지위를 살펴보면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의 순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버와 쿠팡의 점유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소매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를 주력 사업 기반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이커머스 중개 사업자,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 오프라인을 주력하는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커머스가 중요하고요. 기존 이커머스 중개 사업자 중에는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가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주력의 사업자로는 쓱닷컴과 롯데온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선점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판매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커머스 중개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등 일부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물류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커머스 사례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을 주력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나 오프라인 매장의 인프라 활용 등의 강점을 갖고 있으나 아직 온라인 시장에서의 MS 경쟁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 통합 채널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점을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및 쿠팡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마존은 94년 설립된 이후로 미국의 이커머스 산업을 이끌어온 주도 기업입니다. 소매유통과 클라우드 서비스, 풀필먼트, OTT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국의 아마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2006년 이후부터는 웹 서비스와 풀필먼트 등의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현재의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94년 설립된 이후에 97년에 IPO를 했는데 초기 IPO 금액은 현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총액을 가졌습니다. 2005년부터 6년까지 본격화된 사업을 개시했는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그다음에 웹 서비스, 그리고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호울푸드 마켓을 인수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사업 구조 및 사업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북미의 매출 비중이 61%, 해외의 유통업 비중이 27%,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12%의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 중에서는 오픈마켓, 풀필먼트, AWS의 수익 비중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웹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는데 그렇지만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EBIT 마진의 개선 폭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배송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를 통해서 고객 기반과 충성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쿠팡의 사업 전략과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기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이익 창출력을 보이면서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재원을 AWS 등에 기반한 우수한 OCF 창출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부의 운전자금이 재무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쿠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은 2010년에 미국 모기업이 설립되었고 13년에 쿠팡 주식회사 한국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13년 10월에 모기업으로부터 한국 지점에 대한 현물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4년에 로켓 배송이 도입되었고 14, 15년에는 외국 투자가의 자본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5년에 전기 배송, 16년에 풀필먼트 자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0년에는 제트 배송이 개시되었는데 기존의 로켓 제휴라 불리던 서비스고 오픈마켓에 입점한 셀러들을 대상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쿠팡의 사업 구조나 영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모기업이 NYS에 상장하면서 큰 규모의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쿠팡의 사업구조 및 사업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구조는 직매입과 차별화된 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왔고 20년에 말씀드린 풀필먼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영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매출 성장 등에 힘입어서 2019년 이후에는 그래프상에서 EBIT 마진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배송 속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존의 성공 사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점유율 측면이나 이런 아마존과 비교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적자를 지속하면서 자본 잠식이 기록되었고 2021년에 IPO를 통해서 재무적인 여력이 확보되면서 재무 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쿠팡 모기업이 IPO를 통해 약 4조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고 5억 9천만 달러의 시비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재무 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아마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희가 던져봤고요. 쿠팡이 극복해야 될 제약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매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아마존의 웹서비스와 같은 확실한 캐시카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아직까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50% 내외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네이버가 17%, 쿠팡이 14%, 이베이 코리아가 11%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의 경우에는 AWS 사업부가 전사 영업이익의 59%를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쿠팡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수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온라인의 소매유통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 저희는 민간 소비 증감률 전망치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반영했고 민간 소비와 소매 판매 증감률 간의 선형성을 가정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시계열 통계 모형에 기반해서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추정을 했습니다. 파지티브 케이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소매 판매액이 연평균 11조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온라인 전환에 미흡한 유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케이스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25년 수치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케이스에서는 54.2%, 뉴트럴의 경우에는 49.6%, 부정적인 경우에는 45% 정도의 소비 시장 내 온라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은 현재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쿠팡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지티브 케이스는 쿠팡의 매출 증가율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의 시장 규모 증가율의 1.5배로 가정했고, 뉴트럴의 경우에는 1.25배, 네거티브 경우에는 1배, 동일 수준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원가율과 판관비 부담률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의 변화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적용 결과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이 최초로 시현되는 시점이 각각 23년, 24년, 25년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25년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3.1%와 0.6% 수치가 확인되는데요. 2023년에 파지티브 케이스에서는 영업이익이 최초로 시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쿠팡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이후에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혔지만 국내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영업수익성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키워드는 하향 평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해외 부분의 손실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다가 18년부터 20년까지 2.5% 내외의 에빗 마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2019년, 20년에 2.0% 내외의 에빗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빗 마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출 자체가 수수료 기반의 수준으로 총매출 기반 또는 거래 기반으로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전반에 여기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유통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도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대로 종합 플랫폼 사업자, 기존 이커머스 중개 사업자, 오프라인 주력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구분에 기반해서 각 기업별 경쟁 구도의 변화 요소 및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성장 전략을 추가적으로 공표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성공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고 전체 온라인 시장의 유통구도, 경쟁구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쓱닷컴과 롯데온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최근에 활발한 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베이 코리아의 예비 입찰에 참여하는 등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M&A가 국내 소매 유통 시장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M&A 결과는 향후 유통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기업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시장 내 3위의 우수한 시장주의를 확보한 이베이 코리아는 매우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력 기업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겸용의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인수 경쟁이 과열된다면 일정 수준의 MS에 대해서 매우 높은 인수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전체 유통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쿠팡의 영업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력사업 기반별로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쟁구도 변화 요소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절차와 관련해서 이번 딜이 전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나이스 시흥평가는 국내 유통업계가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커다란 도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응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별 기업의 시흥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들이 쿠팡을 어느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의 미국 내 선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으로서의 사업 전략을 국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쿠팡의 시장 지위는 아직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오기 힘든 높은 수준의 규모의 경제 효과나 진입장벽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수준에 아직 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총자산 규모가 5.2조 원 수준이고 매출액은 14조 원으로 매우 크지만 약 5,50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등 원가 경쟁력이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국내에 쿠팡과 유사한 사업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역시 상당 기간 영업 적자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사 모두 투자를 집중하고 규모를 갖추려는 경쟁을 지속할 경우에는 영업 수익성 정상화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장 내 후발주자의 하나인 롯데온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 기존 오프라인 주력의 기업 조직 및 문화가 온라인 유통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전체 유통 계열사별로 기업 조직이나 기업 문화를 온라인 소매유통업 전환에 보다 잘 대응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 및 물류센터 등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10분 활용해서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 수익성을 확보하는 경영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이마트가 쿠팡보다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최저가 보상제를 시작했는데 이마트의 이런 작은 공세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의 최저가 보상제 공표는 자사가 최저가를 매우 중요한 지향점으로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각인함으로써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쿠팡이 구매자에게 소구한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는 최저가보다는 배송 속도의 우위였습니다. 현재 온라인 소매유통 환경에서는 가격 비교가 매우 용이합니다. 즉, 대부분의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나 개별 오픈마켓 사이트별로 최저가 판매자를 매우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마트와 다른 대형마트 사업자 간에 최저가 보상제가 경쟁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으나 최저가 보상제의 실시 효과가 실제 구매 의사 환경에서도 판매 가격 이외에 배송기간, 반품 편의성,
검색 용이성, 마일리지 적립, 결제 방식 등의 다양한 경쟁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질문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흔히 활용되는 용어인 온라인 침투율은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소매 판매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아직 어떠한 선진국도 도달해보지 못한 수치인 온라인 침투율 70% 수준은 현 단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 시일 내에는 이러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침투율이 70% 내외에 도달하더라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일반 소비자의 생활 주변에서 매우 중요한 구매 채널로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매 활동과 체험 활동을 연계하는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쇼핑몰의 존재,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품을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등의 롯데그룹의 옴니채널 방식 등의 온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강화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채널과의 조화 통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일반적인 식당이 매출이 급감하고 HMR과 배달 음식의 판매가 급신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꽤 먼 미래에도 분위기 있는 맛집에 찾아가는 다수의 오프라인 식당 방문객이 존재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전체 소매 유통 시장 내 점유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유통점포와 관련 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레이 같은 쿠팡의 신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캐시카우가 될지에 대한 답변 가능하신지요? 쿠팡 이츠의 경우에는 최근에 쿠팡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는 쿠팡 이츠가 배달민족 같은 경쟁 어플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MS를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의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쿠팡이 별도로 실적을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료 회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 부분이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쿠팡 이츠의 경우에 향후에 이제 만약에 MS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다른 우리의 물류 기능들과 어느 정도 조화를 가져간다면 이익을 낼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시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재 판단됩니다. 네, 권현주님, 온라인 대응 속도가 다소 느리고 인소비용 부담이 아직 잔존한 홈플러스의 신용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발표자 또는 아이스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할 예정이오니 더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 또는 아이스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발표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다시 보기 URL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신용평가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바라시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 담당 또는 아이스실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